제가 2020년 끝날 연말쯤에 올해 2021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게 신규주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셀 바이오를 이유로 결국에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신규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는 게 신규주밖에 없으며, 큰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과감해지고 엉덩이 무거워지고 버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계좌에 엄청난 타격을 줄 만큼 무리해서 매수를 하거나 빚내서 미수 몰빵해서 인생 한 방을 거는 게 아닌 이상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걸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3300 뚫어주고 3400, 혹시나 3500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3700을 간다 하더라도 오직 분위기로 올리는 신규주 하루 수익률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10% 먹기도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좀 진정이 되고 그 다음 방향이 상승으로 또 결정이 된다면 그때 단기간에 먹을 자리가 생기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시세가 다 했거나 내가 거는 리스크에 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 수 있는 리스크가 보통은 한 5%에서 마이너스 10%, 좀 심하면 15% 정도인데, 대신에 성공할 경우에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리스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차라리 피말려 죽이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해 초까지는 정말 좋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엄청난 재료와 함께 엄청난 거래 대금이 예전처럼 붙는 게 아닌 이상 이 종목들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더라도 쭉 내렸을 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지수가 올랐을 때 같이 대박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요즘에 잠깐 반짝이는 테마, 정치 테마, 메타버스 이런 거 잠깐 올라가기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시적일 뿐, 바이오 종목들도 시세가 나올 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오래 가질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세력들은 신규주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이런 종목들을 들어와서 지난 상승장 다 끝났는데 이것들을 우상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가성비 좋고 움직이기 쉽고 깨끗한 종목인 신규주 쪽에서 올리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제가 세력이랑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돈이 정말 많은 세력인데 시장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가 많이 보유하고 외국인 기관 비중 많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서 작업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은 진짜 엄청난 규모의 세력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코스피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하겠지만 또 올려야 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히 명분이 필요 없는 신규주가 쉽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신규주를 매매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상승 전에, 상승 초기에 분석을 했던 종목입니다. 신규주는 정말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승 초기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 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오르기 전에 중요한 자리 근처 자이언트 스텝, 에코프로 HN,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 전부터 계속 오르기 전부터 분석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으면 당연히 전재산 끌어서 미수 몰빵했지,
분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과감해지고 엉덩이 무거워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기회는 신규주밖에 없습니다. 재료는 옵션일 뿐 어차피 올릴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깨끗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랐다 싶으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도 있고, 제가 최근에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분석한 것도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월 4일 시장에서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에 바로 반응이 나왔으며, 그리고 둘째 날까지도 10%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 간단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지금 신규주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번갈아 가면서 다 오르고 적당한 가격에 형성되어서 나올 물량 다 나온 다음에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거나 뭔가 중요한 자리 회복해 준다면 그 종목은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청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경쟁률이 높은 것만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둘째 날 개인의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기관의 수요 예측을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1000대 1이 넘는다면 묻지마 청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물량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물량 받아가지고 손실이 최악의 상황으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실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었다 싶으면 전부 다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쉽게 비례배정을 넣진 않았지만 HK 이노에는 전부 다 때려 넣었으며, 그리고 윈티드랩 이것도 기관의 경쟁률이 1500대 1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래프톤은 넣지 않고 엠노도 넣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라 보시면 되며 플래티어 이것도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대 1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청약한 것들 리츠는 안 넣었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좀 기대를 했었지만 기관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넣지 않았습니다. 딥노이드는 당연히 넣었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갔으며 앞으로 상장한 것들 롯데렌탈은 좀 애매한데 당연히 넣지 않습니다. 청약일이 겹쳐 있으며 아주 스틸이란 종목에 시선이 전부 쏠릴 것 같습니다. 신규주 분위기가 카카오뱅크를 이어서 좋아진다면 이런 종목들도 기관의 경쟁률이 붙지 않고 개인의 경쟁률이 낮은 종목들도 뜬금없이 갭상승이 꽤나 잘 나올 수가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갭상승이 높게 뜰 만한 종목들, 경쟁률이 치열한 것들 넣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청약일이 겹친 이 3개 종목 중에서 롯데렌탈을 제외하고 아주스틸 기관의 경쟁률 1700대 1, 요즘에 공모주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오를 만한 게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기관의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1300대 1까지는 나왔는데 점점 기관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브레인즈 컴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경쟁률이 1400대 1이 넘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주관하는 종목을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역시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상장하는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관의 수요 예측 좋고 둘째 날에 개인의 경쟁률만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모주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관의 청약 경쟁률과 둘째 날에 개인 경쟁률만 따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자,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널렸는데 경쟁률이 높은 종목들은 시초가가 높게 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지 경쟁률이 낮다고 상장하고 나서 흘러내린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력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냐,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냐, 이거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처럼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몰리고 대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은 좀 과감해졌을 때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끝날 때까지 신규주 쪽에서만 집중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어떤 종목이 대박 날지 너무 궁금한데 뭐든지 초기에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들어가는 걸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이 끝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중요하며 확실하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스스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